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은 표적.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시리즈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법인 허가를 제 이름으로 받아서 이렇게 투자 비자를 받고 활동했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은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 변호사가 여기 보면은 5일이면 된다, 15일이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돈을 한국 돈으로 무려 5,500만 원, 그러니까 5,700만 동이니까 무려 거의 300만 원 정도를 받아놓고 업무를 진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불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잘 안 통할 겁니다, 이게. 근데 한국인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바가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소한 것들도 외국인은 계속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트남에서 반부패 사정에 베트남 관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 교민들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살아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격언을 입에 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이든 법인 투자든 어떤 분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행정 절차를 밟아보면 격언의 힘이 즉시 체감된다라는 겁니다. 업무 떠넘기기, 기약 없는 대기 통보, 복장 터지는 시간을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다. 협상 기술을 동원해 적당히 성의를 보이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행정 절차가 무르듯 진행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공무원 월급은 1440만 동 75만 원이 상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박봉을 이겨내기 위해 다른 수입을 챙기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투명성 기구가 부패 인식 지수에서 87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한국 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한국인들은 그래도 돈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은 한마디로 쉽게 표적이 될 수가 있고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네, 외투 기업 옥죄는 베트남 소방 규제, 애타는 한국 기업들. 그래서 갑자기 소방 시설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4천만 원을 들였는데 자기가 자기들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서 시공해야만 한다. 이런 것은 뭐 당연히 검은 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렇게 한국 기업들이 호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렇게 쉽게 많이 당하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뭐 국제 결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탈하죠. 유학도 그냥 이탈하고 근로자들도 이탈해서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 국제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게 괜히 한국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눈을 돌리나 올 들어 투자액이 70% 급감했는데 이 노동허가, 소방시설 승인 등 각종 규제와 무관치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한국 교민들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백신 구매 검사비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베트남 백신 구매 검사비 요구에 한국 기업들 불만이 확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이 당국 백신 구매 요구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 한인 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가. 근데 이런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임대한다 할 때도 저거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표적이 되니까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고, 심지어는 베트남 사람들도 얘기를 합니다. 집 구할 때 좀 뒤에 계셔라. 뒤에 계시고 우리가 먼저 물어보겠다 해갖고 물어봐가지고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해가지고 접근하면 외국인이네. 그리고 또 이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부분들. 뭐 여행을 가도 사소한 그러한 바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생활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거고, 또 행정도 감히 이렇게 4천만 원을 들여서 흡입구를 달아야 하는 거, 이거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4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 뭐 20만 원, 30만 원 월급을 받는다. 그러니까 4천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이거 괜히 베트남에 갔다가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베트남인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인들끼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딱 영화처럼 조폭두목, 베트남에서 무차별 교민 폭행. 그러니까 한국인들끼리도 뒤통수를 치고 한국인들끼리도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포 대상 강도 살인, 베트남 거주 한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건데, 그 한인이 한인을 강도 살인해버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표적이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한국인들이 표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한국인 조심해라 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불행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억지 행정의 표적이 될 수 있고, 또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집주인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 행정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동네 경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외국인은 표적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단체들도 수시로 와가지고 기부금을 요구해요. 네, 그래서 뭐 어린이를 위하여, 뭐 장애인을 위하여, 뭐 또 학생들을 위하여 수시로 와서 돈을 받아가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한 부분들. 또 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입장권을 사달라, 뭐 이런 것들도 오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게 베트남이다. 네, 그래서 외국인은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그냥 여행 갔다가 여행 기분에서 여기서 내가 뭐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섣불리 들어갔다가 여행 비자로 왔을 때와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 비자로 왔을 때는 천지 차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여행 비자를 가지고 가서 즐겁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또 여행객한테는 항상 잘해주죠. 그 나라 사람들도 친절하게 대해주고 즐겁게 대해주고 립 서비스 해주고 하니까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막상 내가 여기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비자 문제, 거주 문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각종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회사 내부에서도 횡령 문제, 갈등 문제, 각종 강도, 협박, 또 수시로 남발되는 고소고발, 이런 문제 속에서 외국인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베트남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그냥 계속 방송에 나와서 베트남이 뜬다, 베트남 성장률이 높다, 뭐 베트남 주식이 어쩌다, 부동산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은 부동산 자체도요 한국처럼 이렇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임대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사업은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들이 현지화돼야 되는데 한 달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구매력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커가지고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행정 제약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움직일 때는 꼼짝없이 한국인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